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내일 오전 7시로 다가와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2,000명대예요. 2,025명. 지금 정부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게 어느덧 56일째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417명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병상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위중증 환자, 특히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의 경우에는 대전, 경북, 세종은 여유가 한두 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체 병상의 한 41%, 그러니까 380여 개 정도는 남아있지만 지역별로는 이렇게 병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병상을 좀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오래되면 지역별로 병상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원을 가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군요. 모레 이제 방역 대책이 다시 나오는데 추석 기간까지 포괄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6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할 때 2주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들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2주 플러스 2주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나는 4주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요. 이와 별도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 대유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름 휴가 시즌은 이제 일단 고비는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을 어떻게 넘기느냐, 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야 되기도 하고 요양시설에 부모님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면회가 안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최소한 가족들이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준 방안들, 이걸 일종의 이제 수칙을 조금 변경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라도 좀 만날 수 있게 할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제 백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네. 백신 접종 일자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8세에서 49세 백신 이제 예약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예약을 좀 늦게 하거나 날짜를 조정하는데 아마 추석 연휴 전후로 날짜를 못 잡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 이후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내일까지 새로 예약을 하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방역 당국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일부터 19일 사이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청장년층의 접종 예약률은 68.9%입니다. 아직 예약 안 하신 분들이 한 30%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약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도 18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추석 전까지 최대한 예약을 빨리 하시고 추석 전까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을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접종을 1차 접종이라도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방역 당국이 지금 1차 접종 목표가 3,600만 명인데요. 추석 전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석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추석 직후까지 해서 한 50% 인구 대비 50% 정도를 예약을 접종을 2차까지 완전히 끝내겠다. 이게 방역 당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모더나가 빨리 좀 백신을 들여왔으면 좋겠네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내일 오전 7시로 다가와 있는데 핵심 쟁점은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어제도 잠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의료 확충의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정부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 플랜을 제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간호사 확충과 그다음에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게 노조 쪽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한 2~3명 정도나 대폭 좀 줄이는 방안을 좀 제시해달라. 이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부터 노조 간의 협상이 시작됐는데 그 20분 전쯤에 예고 없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타났다고 해요. 이례적이죠. 노정협상장에 총리가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면 최선을 다해 관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점을 노조 측에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조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안들이 좀 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하거나 간호사 숫자를 늘리는 게 병원 쪽의 협조도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딱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노조에서 좀 이해해달라 이런 뜻을 아마 포함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 협상에는 성의를 보이는데
성의 있는 안을 내놔야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라는 게 노조 이야기일 텐데요.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원만히 타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비상 대책도 세워야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늘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협상이 결렬이 되면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되고요. 복지부는 비상진료 계획에 따라서 응급의료센터의 같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를 하고 병원급 기관의 경우에는 평일 진료 시간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선별 진료소가 있는 곳들이 대부분 대형 병원이거든요. 한 104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75개 병원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의 한 12%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큰 혼란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104개가 다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간호사라든가 아니면은 원무과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을 하면 병원 차원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파업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파업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노조가 파업하겠다는데 이렇게 여론이 공격적이지 않은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료 현장에서 어느 정도 고생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번 기회에 좀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라는 게 또 국민의 대다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덕분에 캠페인도 있었고요. 네. 근데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방법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불똥은 혈액 수급 쪽으로도 튀었습니다. 중대보건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이 3.41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관심 단계라고 하는데요. 적정 수준은 5일치라고 해요. 그래서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건강한 젊은 분들 헌혈에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방역 당국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